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이러스와 백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분자생물학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바로 그것이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만류인력이나 엑슨처럼 원래 자연에 있던 것이죠. 박테리아는 10억 년 이상 외부 침입자들을 퇴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했습니다. 침입자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의 DNA에 자신의 염기 서열을 새겨 놓습니다. 박테리아는 반복하는 염기 서열을 잘 기억했다가 다시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즉시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새겨 놓은 염기 서열이 바로 크리스퍼입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니퍼 다우드나와 하버드 대학의 장펑이 바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기술 특허권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질시하던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협력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2020년 3월 말 다우드나는 버클리의 동료들을 소집했습니다. 1.8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앉아있는 동료들에게 다우드나는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다우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이끄는 팀, 또 코로나19 진단법을 개발한 팀, 이런 팀들을 구성하는 등 총 10개의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자기의 연구원을 배치했습니다. 한편 장펑은 2020년 1월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중국어로 된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장펑 연구팀은 거창한 장비 없이도 3단계만 거치면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간단한 진단검사법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을 두고도 다우드나와 장펑 사이에 또 다른 대결이 시작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데 있었고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이웃과 가족이 아프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언젠가는 코로나19 팬데믹도 막을 내리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끝일까요? 금세 다른 팬데믹의 물결이 몰아치지는 않을까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바이러스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기본 교양을 여러분과 함께 10강좌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짧은 이야기는 바이러스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과연 생명일까요? 생명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흙길을 걷는다고 해보죠. 폭신폭신한 흙으로 덮인 길도 있지만 어떤 길은 돌멩이 때문에 울퉁불퉁합니다. 길에 박힌 돌멩이에는 아무런 규칙도 없습니다. 길바닥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또 거기에 박힌 돌멩이에서도 어떤 규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생명이 아닐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민수 씨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하지만 아이들은 최민수 씨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는 못 그려도 사람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호아친이라는 새를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새처럼 생긴 어떤 걸 그립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자기가 보지 못한 생명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요? 생명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소를 붙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있는 것처럼 생명체 안에도 주소가 있습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같은 거죠.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속이 쓰립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 위장의 위벽에 있는 어떤 세포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소에 나라, 도, 시, 구, 도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기관계, 기관, 조직,
세포라는 체계가 있는 것이죠. 체계는 생명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체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명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필요하겠군요. 돌담을 쌌는데 돌멩이가 모자라요. 그런데 주변에 돌멩이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돌멩이에게 물을 주자. 그러면 돌멩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담벼락에 빈자리를 딱딱 채울 거야.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지만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매일 뭔가 먹고 뭔가 볼 일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먹고 싸면서 자라는 것, 이것이 생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걸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란 바꿔치기란 뜻입니다. 음식과 산소를 똥과 오줌으로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그 틈에 몸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동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식물과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사이에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싸면 생명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뭔가를 생명이라고 하려면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군요. 돌멩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물과 바람 또는 사람이 걷어차기 전에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변이 춥다고 움츠리거나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자동차의 움직임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생물이 아닌 것들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뜨거운 그릇을 만지면 아 뜨거 하면서 손을 놓고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 코를 쥐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생명체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향해 몸을 틀고 소리, 냄새, 온도에 반응합니다. 식물도 생명이니까요. 아, 그렇다면 반응을 한다면 생명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물에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가만히 두면요, 자기네끼리 뭉칩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물이 흐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움직여서 물에 떠오르죠. 스스로 움직인 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움직이고 주변의 자극에 반응한다고 해서 모두 생명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남극에서 운석을 하나 주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이 차가운 운석을 뜨거운 사막에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알래스카에서 지내든 적도에서 지내든 체온은 항상 36.5도입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이란 생명체가 자기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특성입니다. 돌멩이는 자기가 지켜야 할 상태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아니니까요. 항상성이 깨지면 생명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독감에 걸리면 체온이 마구 오르잖아요. 이때 약을 먹든지 물수건을 머리에 올려놓든지 해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만약 체온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성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생명은 견딜 수 있는 온도와 압력, 산소 농도, 수소 이온 농도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이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없는 이유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과 아닌 곳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번식입니다. 모든 생명은 후손을 남깁니다. 이렇게 자기와 같은 존재를 남기는 것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생명체는 후손을 남길 때 꼭 자기와 닮은 후손을 남기죠. 똑같거나 비슷한 후손을 남기는 건 생명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도는 세포의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죠. DNA라고 하는 기다란 사슬 분자에 많은 유전자들이 들어있는데 그 각각이 단백질 설계도입니다. 세포가 하나의 도시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도서관이 있죠. 핵이라고 합니다. 핵이라는 도서관 안에는 많은 서가가 있어요. 각각의 서가에 무수히 많은 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생명은 설계도에 따라 후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래는 정말 꾸준합니다. 코끼리가 밟고 지나간 모래를 도요서 떼가 겨울을 나는 서해안에 가져다 놔도 그냥 모래입니다. 모래는 주변에 어떤 생물이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다릅니다.
어떤 것도 그대로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전혀 다른 생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닮았지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엄마와 아빠에게 받은 유전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또 같은 유전자를 받았다 해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후손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변이라고 합니다. 들판에 살던 여우가 어쩌다 보니 사막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 초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사막의 가장 큰 문제는 더위입니다.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변이가 있는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귀가 큰 거예요. 귀가 큰 여우는 체온이 잘 식었습니다. 귀가 큰 여우는 체온이 적당히 유지되다 보니 귀가 작은 여우보다 활동하기 좋았고 사냥을 더 많이 했고 새끼를 더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사막에는 귀 작은 여우는 남지 않고 귀 큰 여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귀가 큰 사막 여우입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북극곰은 털이 흰색입니다. 눈이 많은 환경인데 흰색 털이 있는 곰이 태어났습니다. 사냥하기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북극곰은 모두 흰색 털을 가진 곰만 남은 거죠. 마음먹게 달린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귀가 큰 여우가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털이 하얀 곰이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사막과 북극이라는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변이가 생존에 유리한지, 즉 새끼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겁니다. 이걸 찰스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생명의 특징을 살펴왔습니다. 체계적이어야 하고 물질 대사를 해야 하고 운동과 반응하며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식과 유전을 하고 또 적응과 진화를 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생명이 아닙니다. 6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어떤가요? 바이러스 역시 생명일까요? 바이러스에게도 생명의 모든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인데요. 바이러스의 생물학적인 특징은 오로지 다른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른 세포에 들어가지 않으면 돌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딱히 생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항상 그렇듯이 다른 생각을 가진 과학자도 있더라고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1990년대에 생명을 다윈의 진화론을 따르는 자립형 화학 시스템이라고 어렵게 정의했습니다. 물체가 분자 구조를 이루고 이 구조는 자발적으로 형성되며 물질 대사와 생식을 조절할 수 있고 자연 선택에 따라 세대를 이어가면 생물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래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바이러스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크기가 너무 작다는 것이죠. 바이러스의 부피가 세균의 10만 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됩니다.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크기가 너무 작다는 거였죠. 그런데 또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박테리아만큼 큰 거대한 바이러스도 발견됐고 심지어 세포 소기관은 없지만 세포 소기관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 바이러스도 있거든요. 바이러스는 아직 생물은 아니지만 점차 생물에 더 다가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이러스는 아직 생명이 아닌 입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안엔 유전자가 있고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있고 무수히 많은 단백질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기름 주머니 안에 들어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껍질은 기름 주머니가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생김새부터 다르죠. 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화성에 도시를 건설한다고 해봅시다. 화성으로 뭘 보내야 할까요? 도시 설계도만 보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각종 도구와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를 건설할 노동자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화성의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핵에 유전자가 보관되어 있지만 세포가 유전자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자는 설계도일 뿐입니다.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다양한 공장과 노동자가 있어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공장이라면 단백질 효소는 노동자죠.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데기와 유전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랑 설계도만 들어있는 서류 가방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도시에 누가 가방 하나 슬쩍 가져다 놓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깜짝같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가방을 도시에 놓기만 하면 그 가방은 도서관 설계도장에 슬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노동자들이 그 설계도에 따라 바이러스를 마구 찍어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돌멩이는 죽지 못하지만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마법학교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이란 그저 또 하나의 위대한 모험에 불과하단다. 죽음은 생명체에게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생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죠.